캐나다 정부가 32억 달러 규모의 식량 안보 전략을 발표하며 국내 식량 생산을 확대하고 지역별 식량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높은 식료품 가격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캐나다가 스스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에 걸쳐 총 32억 달러를 투입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며 지역 사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0억 달러는 식품 터미널과 지역 식품 허브를 확충하는 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독립식료품점과 중소식품업체가 대형 유통망에 의존하지 않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식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른 10억 달러는 농식품 프로젝트 금융기금 조성에 투입돼 가공시설 확충과 생산 능력 확대를 지원하며 7억 5천만 달러는 연중 내내 과일과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온실과 수직 농장 등 밀폐형 재배시설 확장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국 조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약 1억 3천만 달러를 배정하고 농업 공급망 전반의 규제 절차를 간소화해 생산자와 유통업체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지역 식량 접근성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식품 허브 10곳을 2028년까지 새로 설립하거나 확장해 농촌과 북부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신선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장기적으로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캐나다의 식량 자립도를 높여 글로벌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인구 이동 분석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해외로 이주한 캐나다 거주자가 총 12만 640명으로 집계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해외 이주 규모가 12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으며 전년 대비 약 1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주별 이주 규모가 함께 공개되었는데 온타리오주가 4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은 해외 이주자를 기록했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2만 1천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알버타주는 1만 8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퀘벡주는 1만 5천 명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매니토바주는 5,400명, 사스케처원주는 4,800명, 노바스코샤주는 3,100명, 뉴브런즈윅주는 2,700명,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주는 1,600명이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는 900명, 유코는 300명, 노스웨스트준주는 200명, 누나부트는 100명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지만 모든 지역에서 해외 이주가 증가한 공통된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글로벌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해외 취업기회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 같은 이주 흐름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처럼 대도시 중심의 주거비 상승이 젊은 전문직 인력의 해외 이동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해외 이주 증가가 장기적으로 노동력 공급 감소와 특정 산업의 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정부는 이번 통계가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추세인지 판단하기 위해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버타주에서 연방주의를 공식 노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다니엘 스미스 수상이 최근 연방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갈등 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녀가 이끄는 통합보수당 내부에서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드러나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여러 보도에 따르면 UCP의 고위 조직자와 이사회 멤버 상당수가 지난해 가을 엘버타 입법부 앞에서 열린 대규모 분리주의 집회에 참석해 엘버타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는 등 사실상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활동을 벌여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 최소 7명은 현직 이사회 멤버로 당 부대표급 인사와 지역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독립 캠페인을 직접 조직하거나 홍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미스 수상은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자신과 UCP는 캐나다 안에서의 엘버타 자치와 주권 강화를 지지한다고 강조하며 분리주의와 선을 그어왔지만 당 내부 핵심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지도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UCP 당대표인 롭 스미스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분리 국민투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당내 분리주의 성향이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했고, 이는 당 지도부가 내부 균열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반면 스미스 수상은 이틀 뒤 별도 인터뷰에서 자신이 당을 대표하며 UCP는 연방 안에서의 엘버타 주권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내부 혼선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당 이사회와 조직 핵심부에서 분리주의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UCP 내부 권력 구도와 향후 엘버타 정치의 방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포스트가 전국적으로 약 48만 5천 개 주소에서 문화 배달을 중단하고 커뮤니티 메일박스로 전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몇 년간 누적된 재정 악화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우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의 핵심 단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포스트는 이미 올해 초 13만 6천 개 주소의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발표로 전환 대상은 총 37개 지역, 48만 5천 개 주소로 확대됐습니다. 대상 지역은 온타리오와 퀘벡이 가장 많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엘버타, 매니토바,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에서는 에이젝스, 브램튼, 키치너, 런던, 미시사가, 오타와, 피커링 등에서 약 15만 8천 개 주소가 전환되며 퀘벡에서는 라발, 롱게일, 퀘벡시티, 트루아리비에르 등에서 약 13만 9천 개 주소가 포함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버나비, 코퀴틀람, 빅토리아, 켈로나 등에서 약 8만 1천 개 주소가 전환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포스트는 문화 배달이 커뮤니티 메일박스 방식보다 비용이 크게 높아 현재의 재정 구조로는 지속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포스트는 최근 몇 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6년 1분기에도 2억 5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약 400만 개의 문화 배달 주소를 모두 커뮤니티 메일박스로 전환하는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며 전환이 완료되면 연간 약 4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스마 갱신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향해 강한 무역 압박을 가하자 캐나다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쿠스마를 갱신할 생각이 없으며 미국은 캐나다나 멕시코가 가진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발언해 협정 재검토를 앞둔 북미 무역 환경에 큰 불확실성을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무역부 장관은 캐나다가 결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르블랑 장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와의 회동을 가진 뒤 미국이 요구해온 장기적 현안에 대해 캐나다가 구체적인 제안을 이미 제출했음을 밝히며 필요하다면 다자간 협정 틀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개별 양자 협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쿠스마를 단순 갱신하지 않고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나 농업시장 접근 등 핵심 조항의 대폭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캐나다가 협상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르블랑 장관은 또한 7월 1일로 예정된 쿠스마 재검토 시한이 절대적인 마감선이 아니라며 북미 3국이 필요하다면 양자 협정과 다자 협정을 병행해 문제를 해결한 뒤 장기 연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캐나다가 미국과 멕시코의 16년 연장을 공식 요청한 만큼 북미 경제의 안정성과 공급망 유지를 위해 모든 외교적 채널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강경한 발언이 실제 협정 파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미국이 관세 압박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북서부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43세의 마크 피니조토 경관이 순직한 이후 토론토 전역과 캐나다 전반에서 깊은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N타워는 밤새 조명을 소등하며 그의 희생을 기렸고 여러 공공기관과 경찰 조직도 조의를 표하며 그의 헌신을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피니조토 경관은 최근 미국 영사관 총격 사건을 포함한 주요 강력 사건들을 수사해온 베테랑 수사관으로 알려졌으며 동료들은 그가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경찰관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됐고 용의자의 갑작스러운 총격에 맞아 치명상을 입은 뒤 병원에서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19세 남성 용의자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또 다른 공범으로 지목된 19세 여성은 여전히 도주 중으로 전국적인 추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토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을 캐나다 전체가 애도해야 할 비극이라고 강조하며 피니조토 경관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고 시민들에게는 도주 중인 용의자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경찰서 앞에는 조화를 놓고 추모 메시지를 남기는 시민들이 계속 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그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니조토 경관의 장례 일정은 조만간 경찰 예우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캐나다 전역의 경찰 조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